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고요.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어요. 합치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했고요. 성립했으니까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은 갑이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 갑의 의무, 을의 의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가관계 있다라고 했어요. 이 의무를 이행을 했을 때 갑과 을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됐습니다.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됐기 때문에 이 의무를 이행하겠습니까? 이행 못하겠습니까? 이행을 못하게 될 거라고요. 이행을 못하게 될 때 어떤 식의 법률관계가 전개가 될지 이게 쟁점인데요. 자, 이 부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한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요. 매수한 사람을 뭐라 하죠? 채권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따질 때 이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됐습니다. 멸실됐는데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하고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다. 이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률관계는 두 가지로 따집니다. 채무자가 있는데요. 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와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어떤 식의 법률관계가 전개하게 될지 이걸 확인하는데요. 귀책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귀책 사유가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 문제가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태풍 때문에 멸실되었다.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멸실됐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이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됐습니다. 애초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여전히 존재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멸돼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에게 지금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이 부담하고 있었던 이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을의 이 의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을의 의무도 함께 소멸될지 아니면 소멸하지 않을지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함께 소멸할지 아니면 소멸하지 않을지. 소멸 안 한다 그 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말이거든요. 경우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잘 봐보세요. 함께 소멸한다, 소멸된다. 을은 더 이상 대금 지급 의무가 없죠. 따라서 이 갑은 을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대가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멸 안 한다. 여전히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즉 대가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들이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습니다. 분명히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거고 이 을은 매매대금 못 주겠다라고 하겠죠. 서로 법적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법적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1번하고 2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번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2번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1번을 원칙으로 하고요. 2번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태풍 때문에 이 집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로서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넘겨받을 수 없잖아요. 소유권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을은 돈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애야 되겠죠. 이게 소멸하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이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애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다. 이거는 갑에게 운이 없는 거죠. 그렇죠? 태풍 때문에 저 집이 전소가 됐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을에게 물어가는 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갑에게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 집을 날렸습니다. 돈도 못 받습니다. 계약을 했더니 불이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채무자 갑이 불이익을 받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대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 나오는 문제가 바로 계약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하게 될지 위험 부담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 이걸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둘이 만나 계약이 체결됐고요.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자, 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로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채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됐는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채무를 이행을 못하고 있다.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채무 불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갑은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을 같은 경우는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있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따라서 이 을은 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 을은 이 계약관계를 뭐 할 수가 있다? 소멸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계약관계 소멸 문제가 나오는데요. 계약관계 소멸로서 이 을은 이 계약관계를 뭐 할 수가 있냐면 아예 삭제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소멸 문제, 해제 문제가 나옵니다. 즉 채무불이행 문제가 나오죠.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해요.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 해제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약관계 소멸 있잖아요. 계약관계 소멸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